안녕하세요. 박현지 작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 지난 2월 서촌에 위치한 부트 한옥 카페에서 진행한 전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해 드리면서 전시에 대한 주제 그리고 공방을 이어나가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3월 초에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한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기가 싫은 거.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3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있으면 4월 달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하나씩은 꼭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이 돼버리겠다 싶어서 급하게 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촌에서 이제 준비한 전시는 진짜 갑작스럽게 1월 거의 한 중순쯤에 2월 달에 전시해 줄 수 있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의 원래 일정상 정말 불가능한 전시였는데 일단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 진짜 한옥에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연락이 왔으니 일단 해야죠. 전시 기간이 한 3주 정도 남았었는데 3주 동안 그 한옥을 최대한 뭔가 멋있게 디스플레이도 하고 싶고 좀 더 큰 터프팅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끝나면 작업 좀 하다가 가고 수업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작업하고 그렇게 1월 달을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전시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방 오픈하기 전에 이제 작가 생활을 계속 하면서 전시에 너무 이게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작업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면서 공방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달부터 일단 어기게 되었어요. 어기게 되는 동시에 이왕 어길 거 좀 열심히 그냥 올해는 전시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일단 전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 수강생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1월 달에 풀로 쉬는 날 하나도 없이 일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싹 다 수업을 오픈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루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는 이제 저는 하도 익숙해져서 괜찮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이었죠.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이게 아무리 짧게 일한다고 해도 맨날 일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골병 날 뻔했는데 일단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다행히 골병은 안 나고 재밌게 이제 1월을 마무리하고 2월 서촌 전시를 무사히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불완전한 휴식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전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의 영상들을 그냥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 요즘 바쁘고 좀 정신없긴 하지만 그 어느 나이 때보다 되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20대 때는 늘 조급하고 욕심도 많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돈도 없어가지고 저는 20살 때부터 알바를 막 두세 탕씩 막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막 늘 불안하게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가 생활을 이제 다짐했던 나이가 24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를 23살에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을 갈 때 나는 작가를 해야겠다 다짐하고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시하고 막 작가님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작가랑 꿈을 품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제가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현실적으로
서울에 이제 집이 없는데 서울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일단 미술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돈을 진짜 서울에 살려면 한 300 막 이렇게 벌어야지 그림도 그리면서 이제 서울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근데 뭐 말이 300이지 300 벌려면은 어디 대기업을 들어가거나 내가 뭐 엄청난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 나이에 그게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금전적으로 이게 불안하니까 되게 너무 막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우울감이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최대 장점은 생각은 짧고 약간 행동은 그냥 바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뭐라도 해보자. 그냥 뭐 길거리 나가서 캐리커처라도 그려보든 뭐 학원 일을 하든 뭐 중간에 뭐 다른 일을 하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일단 해볼 대로는 다 해보자 하고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한 투잡에서 뽀잡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했던 나이가 이제 20살에서 한 28살 정도부터는 일을 계속 제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젊어서 체력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뭐 다른 애들이 저보고 체력 진짜 좋다고 하는데 지금도 좋은데 제가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잠도 막 잘 안 자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도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원동력은 제 꿈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작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작가가 되려면 작업을 계속 꾸준히 그리려면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게 다였어요. 돈을 벌어야지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아직은 그림을 팔면서 내가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아직은 그림을 뭔가 팔기에는 제 스스로 지금도 그런데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면서 내가 잘하는 미술에다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공방을 오픈하게 된 거죠. 제가 공방을 오픈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공방을 왜 오픈을 했냐면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을 너무 다른 데다가 다 쏟아내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하려고 하니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림을 못 그리면서 일만 하고 일만 막 죽어라 하고 있자니 이거는 좀 내가 바라는 내 삶의 방향성이 아니다 싶어서 또 그때부터 또 막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공방 오픈하기 전에. 그리고 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일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300만 원이라 했잖아요. 서울에 살려면은 그 최소 금액이 300이었어요. 근데 300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일은 진짜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내가 30살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28 후반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9 되던 시기에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도 계속 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 닫고 이제 그림 방향성도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어서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독일로 2달간 가게 돼서 그 2달 동안 저의 삶의 방향성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정하고 돌아왔죠. 20살에 뭐 어디를 2달 동안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려면 일단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저의 그 뭔가 저희 사정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진짜 운 좋게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일이 생겨가지고 2달 동안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거를 가도 될까?
말아야 될까? 가서 내가 뭘 하나? 갔다 오면은 날 또 뭘 하나? 그런 되게 불안전한 마음 속에서 휴식을 취하러 일단 간 거죠. 뭔가 떠나고 싶었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독일로 불안전한 휴식을 취하러 갔죠. 제가 그때 갔을 때 2달 뒤에 개인전이 잡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갔어요. 아이패드 하나 들고 그냥 일단 뭐 갔다 와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좀 든 생각은 우리나라는 막 엄청 막 빠르고 막 빠릿빠릿하고 뭔가 맨날 바쁘고 여유 있게 뭐 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20대를 돌아보니까 진짜 늘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가서는 그때 2달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 있죠. 그 멍을 때렸어요. 한국에서는 멍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막 불안한 마음 속에서 막 멍을 때리면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되던 날에 마음이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맑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왜 불안했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늘 한국에서 불안전한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살았고, 그 속에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며 또 막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나를 좀 잘 돌보지 못하고 혹사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찾은 답은 이랬어요.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당연히 불완전한 게 맞는 거고, 작업 방향성이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거고, 작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작가가 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당연히 잘 나가는 주변 작가님들만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거고, 그 작가님들도 다 나와 같은 시기가 있었고, 이걸 잘 견뎌내야 내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며 나에게 집중하며 천천히 작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조급함은 당연히 금전적인 거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뭐 조급함의 원인이 다르겠지만 저는 금전적인 거였어요. 그 전에 이제 제 에너지를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일을 해왔다면 이제 그걸 한 항아리에 합쳐서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내 일을 해야겠다. 내 일을 하다가 작업도 하며 이제 그렇게 해야 저의 그 삶의 밸런스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내 작업과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터프팀 공방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공방을 이제 처음 창업할 거라고 확신을 한 다음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있고, 모르는 게 솔직히 너무 많아요. 많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는 게 많은 게 터프팅인 것 같고, 하지만 뭐 모르는 게 많다 해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뭐 또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막 그때 갑자기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막 창업 준비를 하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그게 뭐고 그걸 왜 하냐, 갑자기 무슨 창업이냐, 뭐 그림이나 그려라, 뭐 일하며 그림 어떻게 그릴 거냐, 뭐 다른데 뭐 터프팅 공방 잘 나가는데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겠냐, 뭐 망하면 뭐 불안하지 않겠냐, 뭐 의심과 막 불안의 그런 눈초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20살 때부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거리낌이 일단 없었고, 사업에 대한 뭐 두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작게 작게 좀 뭘 많이 해보고 작게 작게 말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막
터프팅 공방을 처음에 창업했을 때도 작게 시작했어요. 너무 크게 시작해서 말아먹으면은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게 시작했는데, 작게 시작할 때도 처음으로 그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겠다. 제가 막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항상 확신이 없었는데 이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뭐 주변에 공방이 많아지건 터프팅이 유행해서 뭐 그칠 것 같건 수강생이 뭐 줄어들 것 같건 저는 불안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술학원처럼, 미술 공방처럼 막 주변에 공방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유행을 타고 있으니까 공방이 많아지는 것도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행은 또 저물죠. 우리나라 유행은 이제 2년인데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니까 저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강생도 줄어들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저는 뭐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아요. 기침이 나네. 신경 쓰지 않는 게, 유행에 이게 안 따라가려면은 나만의 공방 스타일이 좀 명확하고 커리큘럼을 계속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만큼 나도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은 수강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딱히 뭐 유행과 상관없이 그냥 공방을 좀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뭐 그게 아니어도 수강생이 줄어든다 해도 저는 터프팅을 계속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터프팅을 유행해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작업도 하며 전시도 계속 할 거예요. 뭐 수강생이 줄어든다면 슬프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업만 열중하면 되니 좋은 거고 큰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저라면 되게 불안해하고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초조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그 불안전했던 저의 상황 속에서 독일로 무작정 모든 걸 그만두고 휴식을 취하러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거였는데, 모든 걸 그만두었을 때 저는 진짜 뭐 큰일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막 일하려고 하고 막 뭘 하려고 하고 바쁘게 사는 게 맞는 거다 약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뭐 다 그만두고 가보니 별로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갈 때 책을 딱 한 개 들고 갔었거든요. 뭐 2달 동안 하나는 읽지 않을까, 할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고 갔는데 다 못 읽었어요 결국. 근데 거기서 진짜 좋은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뉘앙스였었냐면 그런 이야기였어요. 막 바람에 이제 흔들리는 나무는 땅속에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기만 하는 거다. 너의 뿌리가 없거나 약했다면 작은 바람에도 날아갔을 것이다. 지금 너가 흔들린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칭찬해줘라. 뿌리가 깊어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뭐 이런 약간 구절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는 내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람이구나, 나게 굉장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전시를 보시면 다 막 흔들리는 형체 속에 자연물들을 작업에 담았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색감과 구도 형태들인데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죠? 제가 보기엔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작품을 통해,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모두 아직 정해진 색과 명확한 형태가 없는 게 맞고 그 흔들리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불완전한 휴식 속 얻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시를 보러 모든 분들이 잠깐이나마 저의 이런 작품을 보며 위로를 받고 좀 휴식을 취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불완전한 형태들, 자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색감과 구도들을 이제 작품에다가 표현을 했고, 갑작스런 전시였는데 많은 분들이 부트 카페에 와서 이제 전시를 봐주시고 사진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를 보고 또 이제 공방에 오시거나 연락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전시를 못할 수도 있는 촉박한 상황이었지만 전시를 잘 마무리한 저에게도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되게 다운되어 있죠. 요새 너무 피곤해요. 아직 배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터프팅도 그렇고 요즘 실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실 염색도 막 배우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좀 더 많이 해서 저는 저희 수강생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작품에 맞는 실을 이제 저희 공방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좀 골라가지고 썼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 커리큘럼을 위해 저는 지금 또 커리큘럼 수정을 막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되게 많이 다운되었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에다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